정청래 대 김병기 대전 승자는 누구냐? 승자는 없죠. 그 제목이랍니다. 뭐 그냥 김병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검마다 니즈가 다르대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뭐 나와서 표정욱 변호사도 그런 얘기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 있는 검사들은 나 요즘 부담스러워, 나 연장 안 할래, 이런 너무 길어지고 너무 많아지고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길게 하고 싶은 얘기를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한 적이 없나 봐요. 오늘 기사 보니까 새 특검 다 어떤 이유로든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다른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한 데가 있고 사람이 필요한 데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확한 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이 정도면 그러면 뭐 합의해도 되지 않아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도 생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와서 저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각 특검에서 원하는 요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 2달 더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주제가 뻔하면 새로 사람 들어온다고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주제가 많으니까 아직도 못 건드리고 있는 주제가 있으면 새로 사람이 오면 이 팀은 지금 이거까지 이거 못했는데 이거 네가 해,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내란이나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좀 가지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맨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였는지가 정확하게 이제 클리어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 그냥 이거 안 됐으니까 해야 돼인 건지, 지금 결론은 60명, 40명, 20명이라는데 이 인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도 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60명이 늘면 그거는 그러면 또 추가 임대료가 필요한가? 책상은 있나? 저 어디서 나온 인원이지? 부터 해가지고 이게 약간 졸속. 그러니까 저는 특검 기간 연장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필요 없으면 사람이 늘어야 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은 뭐를 근거로 나온 거냐라는 것이 일단 하나 의문이긴 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합의한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합의한 내용을. 근데 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 김병기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뭐 김병기 대표 뭐 원내대표 만나본 적 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뭐 제가 뭐 좋아하겠습니까?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대통령은 자기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정청래도 뭐 처음에는 뭐 지시했다 그러면 뭐 마치 자기는 관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저는 그 태도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합의한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합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왜 처음에 김병기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준우의 감상이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게 지지층이 이탈할까봐 무서워서. 지지층 이탈이 무섭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왜 그 보안 수사권 얘기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그것까지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거는 큰일 난다. 그거를 그렇게 빨리 결론 내기까지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언론중재법은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여당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식의 어떤 뭐 접근을 주장한 것이긴 하지만 여당 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논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통께서 자주 얘기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게 그러니까 지지층 부담설인 거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게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나? 이게 조금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지층 부담설이라는 게 지지층 부담 때문에
이제 요게 문제면 애초에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안 해야죠.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냥 본회의에서 그냥 자기들 안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하고 굳이 합의를 왜 하며?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얘기대로 정부조직법 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합의 왜 합니까 그러면? 지지층이 난리가 날 건데. 그거는 이제 썰이 있더라고요. 예, 이번 정기국회 이거를 합의 처리를 통해서 해냈다. 그래서 뭐 이제 다 해냈다. 이걸 만들기 위한 만들고 싶은 뭐 대표의 지향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정 대표. 지지층이 그 국민의힘이랑 뭘 합의하든 내란 세력과의 야합이라고 할 건데 그거 왜 합니까 합의를? 그거는 그 저기 정무위원장이 국힘이어서 금융위 부분은 그게 그냥 통과는 안 되는 거죠.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해도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와서 한 얘기겠지. 처음부터 아무 합의도 하지 마. 패스트트랙 태우면 돼.라고 그럼 지시를 했어야죠. 아니 근데 오늘의 해석은 네. 이 합의를 깬 게 지지층의 부담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어차피 국민의힘이랑 합의를 하면 그 지지층의 부담은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국민의힘이랑 합의를 해서 지지층의 부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이랑 합의를 하면 지지층 부담이 생길 건데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 부담이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게 나올 게 뻔한 거를 왜 합의합니까? 합의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외통수로만 국정 운영할 수는 없죠. 그건 오히려 부담이죠 국정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 방식이 네. 어떤 때는 네. 지지층 부담이다. 어떤 때는 근데 그게 국정에 뭐 이 ABC가 아니다. 뭐 어떨 때는 이제 그래도 합의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야 했다. 막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여러 설명 방식 중에 그냥 편한 대로 골라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오늘 언론을 쭉 보면서. 그 뭐 사실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냥 이 설명하기 쉬운 게 지지층 부담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것뿐일까라는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안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일 때도 다 그런 거친 수없이 많은 안을 던졌습니다. 예, 각종 법안들이 나오면 뭐라 안 했어요. 물론 그 뭐 당론은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법안들이 막 거친 것들이 막 이거 뭐야, 막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문재인 정부 막판에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서 이건 뭐 야당이니까 그냥 마구 던지는구나. 뭐 통과를 시켜도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마구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5명, 6명짜리 정당이 6명짜리 정당은 그런 안을 던지지도 못합니다. 네. 왜 못 던지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4명이 그걸 동의를 안 해가지고 10명을 못 채웁니다. 그렇잖아요. 예. 혁명하자 법 이걸 발의를 통과시키지 않은 발의를 4명을 못 모으잖아요. 6명짜리 정당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건데 민주당이 이제 그런 무리수를 많이 뒀죠. 법안으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하는 거고 여당이 돼서고도.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무리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있죠. 하나하나 사안을 이제 들여다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도가 합리적이야라고 생각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판단 능력이랑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것도 꼭 하고 싶은 게 뭔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에 프라이어티를 둘 건지는 임기응변이죠. 예,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랑 차이가 임기응변이 좀 많다. 꼭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이 있는 거지. 생각은 그리고 다 있진 않지만 학습 능력도 되게 빨라서 빨리빨리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전 느껴요. 그래서 역량이 있는 분이죠. 행정 경험도 당연히 있고 공무원을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도 알고. 근데 내가 진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거 할까 때는 했다가 이거 했다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어떤 때는 지지층 부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하고 싶은 게 없지만 그래도 국정은 완결적으로 해야 되니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이제 좋든 싫든 검찰 개혁은 꼭 해야 되는 게 돼버렸습니다. 예, 꼭 해야 되는 게 돼버렸죠. 검찰 개혁은. 나머지는 뭐 50억에서 10억 나는 50억에서 10억이 맞는 것 같은데 정 그러니까 그래요 뺄게요라고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50억에서 10억 내리는 게 불합리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협치가 필요하다 그래요 뭐 오케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국정의 기조가 애티튜드는 있는데 이거를 꼭 뭘 해야겠다 이거 그렇게까지 셀까? 약간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 왜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그럼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그 모르죠. 뭐야? 이런저런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맥락한 이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이 일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즐겨 하는 얘기가 이제 삼통령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 김어준 유튜브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과정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에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근데 기억을 잘 해보시면 매 정권에서 늘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늘 정권 초반 또는 중반에 늘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잘못된 어떤 정보를 주고 잘못된 조언을 했기에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뭐 잘못되면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에 물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 대부분은 저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의 의지다. 이 대통령 본인들의 의지였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재앙조 대통령제지. 이 나라가 뭐 이 대통령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 남들이 우겨가지고 남들의 생각을 우겨가지고 뭐 하고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삼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어느 정도의 그 플레이는 있는 거지만 그 정청래 대표든 뭐 김어준 씨든 간에 그들 자체적인 나름의 플레이가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용인하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긋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다. 마음을 먹으면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이 앞에 장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 오찬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오찬회동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씨하고 악수를 막 시키잖아요. 네. 악수를 시키고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는 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면이 언론에도 나오고 다 그 좋은 장면으로 나왔어요. 네. 다 이게 모두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네. 장동혁도 어느 정도 얻는 게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얻는 게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화해시킨 사람. 정청래 대표도 그동안 굉장히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악수도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런 자리 가니까 그래도 악수를 그래도 하네. 뭐 물론 거기서 면전에서 이제 그 뭐 내란 얘기 했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장면 뒤에 나와야 될 게 뭐냐? 합의안이죠. 그렇죠. 뭔가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의 접근은 그런 거였을 거라고 봐요. 이 앞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취임 100일까지 맞춰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뭔가를 합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합의를 하러 갔고 그 합의안의 디테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나하나 사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니까. 근데 그 합의를 할 때 그 지금 특검의 기간 연장은 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그 단위에서 금감위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금감위로 개편하는 거, 그 안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도는 다 이 특검 기간의 연장은 뺀 걸로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파토가 나는 방향으로 가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항변을 한 게 뭐냐면 15일에 필살기가 있다. 15일에 필살기가 있는데 물어보고 SNS에 써제끼지 그랬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5일에 필살기가 뭐냐?
그 수사 준비 기간 15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꼼수를 넣어놨고 그게 그래서 표면적인 합의는 수사 기간을 뺐다가 돼서 국민의힘에 명분을 주고 요거를 바터를 한 걸로 되지만 실제 요거를 갖고 갔을 때는 요 법안을 갖고 갔을 때는 특검이 실질적으로는 15일의 추가 연장 기간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합의의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실리는 취할 수 있는 아닌데 근데 이게 이런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닐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할 때 이제 그때 가서 얘기인 것이지 합의를 했는데 당연히 이 특검 기간 연장 뺀 거는 국민의힘에 명분 준 건데 언론에 예를 들면은 특검 기간 연장은 뺐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15일이 연장 가능한 15일의 효과가 있는 거여서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나오면 합의가 깨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사람들의 광범위한 어떤 그 공유가 안 된 거고 근데 정청래 대표나 이 사람들은 알았겠죠. 공유가 됐겠죠. 그 전에는 이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마 대통령실에 상당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내피셜입니다. 요 안을 모르는 요 내용을 모르는 그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떤 불만 표시를 했는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SNS에만 썼겠습니까? 대통령실에 뭐 의견을 전달한 이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게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이 내용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무슨 이 입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또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이 이 합의를 지금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여당대로 양보하라고 한 거는 다른 어떤 그 좋은 모습을 원하는 거지 특검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요런 이제 취지에 정확하게 그렇게 뭐 의사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취지 신호가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이 합의는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 그럼 깨야겠는데 명분을 그러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아, 이 대통령실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뒤집어 쓰는 방식을 자 이거를 내가 보니까 요 특검 연장 부분을 내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있어서 내가 재협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도 좋은 메시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가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박을 쓰는 그림이지만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연대 책임이 있는 그래서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 사과 안 하는 사람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잘못을 했지 왜 처음부터 김병기한테 독박을 씌우는 척을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잘못은 정청래 대표가 취소해 이거를 이 재협상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말을 못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지금. 저는 이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취소를 하고 나니까 이 재협상을 하라고 하고 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기가 독박을 쓰는 그림이 되니까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 다 까버린 거죠. 이게 사실 15일 있다. 그렇게 흘러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상황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 사실 말을 애매하게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알았느냐라고 하는데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기사에 보면은 9초를 침묵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얘기 안 하다가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머뭇거리면서 나온 얘기가 있었고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고. 당연히 억울하겠죠. 네, 근데 원래대로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거를 이 최고위나 이런 지도부가 없기도 해요. 그렇긴 하죠. 네, 없기도 하는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억울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다른 맥락이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청래 대표나 이런 이제 지도부하고 논의를 했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 얘기인데. 그래서 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버하는 거면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사과를 안 하겠죠. 근데 사과를 또 하잖아요. 사과를 하면서도 사과를 처음에 할 때는 국민한테 사과를 하지 김병기 대표한테 사과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 김병기 대표한테 사과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부덕의 소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거는 자기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이 됐는지 이게 메시지가 다 애매하다고 보는데 근데 메시지가 가장 분명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 내란에 대해서는 합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광경을 봤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명확했던 거다.
그래서 요 구조에서 벌어진 사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의 입장은 합의였는데 지지층이 무서워서 말을 바꾼 거 아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뭐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댓글에도 한번 나왔지만 우원식 시즌 2다. 뭐 그렇게 보고 개헌을 원래 우원식이 다 오케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 미안하다 내가 얘기 안 했다 너희한테 최고위한테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도면 왜냐하면 아까도 전제를 말씀드린 게 특검 조직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 같은 데서는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오피셜하게 요청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논거가 될 수 있죠. 말하자면 오히려 특검을 늘려야 되고 뭐 해야 한다는 건 그냥 민주당 강성이나 열정적인 국회의원들이 그냥 막 손들고 막 얘기하는 그런 거였지 사실. 밑에 실제로 돌아가는 데서 니즈가 뭐였냐고. 그러니까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합의 뭐 이런 거죠.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 이 합의안에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래서 말을 바꾼 걸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러면 왜 유독 이 문제만 말을 바꾸냐? 이 문제만 왜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으로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왜 이 문제만 보냐? 다른 것도 눈치 볼 거 많은데 그래서 그 대목에서 100% 그러면 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라고만 설명할 거냐?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이재명 정권의 행보가 그렇게만 구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설명 방식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저는 눈치를 본 장면이 한 4군데가 떠오르는데, 우원식 의장이 의장 될 때 애매하게 추미애 지지인 듯 아닌 듯한 뭐 하여튼 뭐 그런 뉘앙스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그때 추미애였다고요. 근데 의원들의 픽은 우원식 의원이었잖아요. 그죠? 그건 선출을 뭐 하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나니까 지금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관련돼서도 당의 입장과 관련된 뭐 선출 방식을 바꿔서 뭐 당원 민주주의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말하자면 개헌 때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검찰 이제 보안 수사에서 본인이 직접 이번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전에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조상호 변호사가 세상에 장관 정책보좌관이 그렇게까지 TV에 나온 걸 본 적이 있냐? 없어요. 그럼 그건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내보낸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제 오늘인가는 김영진 의원까지 나와서 보안수사권 얘기한다고. 저는 그런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이 예봉을 꺾기가 뭐 하니까 1년 후 동안 논의하자로 말을 튼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많은 걸 결정하지만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맞다. 대통령의 아웃 오브 컨트롤에 정청래 대표가 있는 것도 맞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월요일 날 모였는데 목요일 날 합의안 이렇게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화요일 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만 20몇 번 얘기하고 협치 한 글자도 얘기 안 하면. 근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표가 하는 거죠.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었잖아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었다고요. 그건 굿캅 배드캅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추미애란이라고 질문하는 거나 이재명에게 정청래란이라고 질문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그 상황과 이 상황 그래서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는 지지층에 대한 눈치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맨발로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게 뭐 물론 김준일 변호사님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요 강성 지지층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하려고 드는 게 대단히 게으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맥락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서 요렇게 접근했다 어떻게 이걸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다 정했대.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어디서 작동을 했냐면 법사위 의원들이 SNS에 쓰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썼습니까? 이게 강성 지지층 영향이에요. 문자 폭탄을 보내고 난리가 나니까. 문자가 순식간에 전화기가 뭐 실시간으로 와가지고 전화기 폭발할 정도로 오는데 그러니까 SNS에 올린 거거든요. 그 양반들이. 그쵸. 그런 것들이 당의 여론이 되는 거고 그 당의 여론과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뭐 나는 뭐 역할 분담을 해갖고 국가 배드캅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눈치의 문제라기보다도 네. 정청래 너는 무조건 내 말대로 해. 그다음에 법사위 의원들이 뭐라고 올릴 때 너네는 무조건 그러면 내 말을 들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겠다. 그거는 눈치를 보는 거냐 그러면 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는 그럼 이 합의안에 대해서 이재명은 사인을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죠. 네. 뭐 알았는데 말을 바꿨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그 설명 방식이. 알았는데 지금 몰랐다고 우기는 거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설명만 가능한 거냐? 네.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다른 설명이라 하면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든 미스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죠. 네. 뭐 그게 아닌 뭐 다른 거든 네. 어쨌든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다 강성지지층 눈치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맞냐 이거예요. 네, 저는 그걸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헌 때 그랬다니까? 개헌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김준우 변호사는 네. 김준우 변호사님은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은 네. 요 밑에서 파스타를 먹었을 텐데 네. 뭐 리조또를 먹었든지 네. 오늘 리조또를 먹은 것은 그러면은 뭐 그제도 리조또를 먹었기 때문이고 어제도 리조또를 먹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과 뉴스에 대해서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바로 뭐 다른 사건에서 그랬다 이전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렇다 그냥 어떻게 이 동일 논리로만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를 들면 합의안을 봤는데 대통령 이거 아니야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설명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합의안을 뒤늦게 봤어. 그래서 이거 아니야라고 해서 다시 당에 연락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거 물르세요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와대까지 안 가고 대충 느슨하게 이렇게 정무수석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했는데 지지자들이 반발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선에서 그냥 물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된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결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엄청난 지지자층의 그 뭐라고 하지 그런 반발이 아니면 그렇게 움직였겠냐. 예를 들면 철학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란과 관련해서는 용서가 없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타협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저 TV 중계 완화를 자체 수정안이잖아요. 뭐 합의 필요 없는데 왜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당에서 계속 뭐가 올라와도 되게 강하고 러프한 게 올라와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항상 있다. 근데 그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거냐, 입장을 조율할 거냐에 관련해서 당연히 대중정치인으로서 지지층을 본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개헌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지지층 이렇게 반대하네? 안 밀지 뭐. 이렇게 정도를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이브한 해석인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해석이 안 될 때도 그 해석만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도 해석은 되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건은 어떤 게 있어요? 가령 기간 연장의 문제잖아요. 네. 그날 아침에 보도가 다 기간 연장을 뺐다고 나왔다니까요. 기간 연장을 빼고 네. 합의를 했다. 요게 합의안이에요. 그 그쵸. 15일 얘기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을 다 뺀 기간 거잖아요. 연장을 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간 연장 왜 빼냐. 그 안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럼 이 합의는 왜 했냐? 네. 이런 합의를 왜 했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더러 양보하라고 해서 했다라는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났어요. 또. 그쵸. 그러면은 그 보도나 요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안 했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간 빼는 거는 합의를 못하는 문제였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대통령이 사람 그렇죠. 수는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은 그랬다.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데는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고요. 특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대통령도. 왜냐하면 해달라고 전화 온 게 없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기간 특검법 개정안에 기간 연장은 필요 없다.
김준우 입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 특검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근데 특검에 따라 다른데 유지가 다른데 특검이 예를 들면은 이 정량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30일 내에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하다 보면은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특검의 니즈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일 텐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혐의가 있으니까 합의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특검의 니즈는 니즈인 거고 합의안은 합의안의 레벨에서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의안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합의안에는 기간 연장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특검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죠. 그렇죠. 근데 없잖아요. 근데 뺐잖아요 합의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합의라고 누구라도 판단을 하죠. 아니 저도 잘못된 합의라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럼 이 합의안에 오케이 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러면 정청래, 김병기 그다음에 그 법사위 일부 의원들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고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무수석은 없다. 뭐 정무수석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비서실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고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주장했을 수 있고 보고가 됐을 수 있는데 그럼 요 모든 디테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시간으로 A부터 Z까지 다 보고된 거냐? 왜냐면 이 합의 자체가 재협상으로 가는 게 이제 저녁 때잖아요. 저녁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텀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감안해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이 협상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뭐 대통령 레벨까지 공유가 되고 그 대통령 레벨까지 협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거냐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하는데 그러진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뒤늦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이게 뒤집었잖아요. 대통령이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나서 뒤집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밤사이 새벽에 막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 협상이 통과됐는데 이상하고 근데 또 뒤집었네 이럴 수도 있고 저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뭐 저녁 때 한 거니까는 뭐 자고 일어나고는 아니겠죠. 그런 상황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근데 어쨌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지 아닌지 난 모르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 당 사람 민주당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가 뒤집은 건 어쨌든 지지층이 나서서 혹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니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사위 그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올리고 이런 거는 강성 지지층 영향이 맞고 그다음에 이 강성 지지층 영향이 있음에도 최고의 레벨에서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안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안들은 그렇게 가잖아요. 이 대통령이 하자 그러면 하잖아요. 결국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 빠지라고 해서 보안 사건 논의에서 일단 빠지라고 해서 이 뭐 몇 개를 남겨놓긴 했지만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래요. 아까 지난번에 그것도 그거든요. 공소청의 그 소속 단위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한두 해도 아니고 그거 고민 안 하고 서로 법률가인데 그 고민 안 하고 그렇게 했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이제 민변 쪽에서는 원래 입장은 이거 그냥 차라리 국무총리실 입장으로 가자라는 거니까 뭐 법무부 안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행안부로 가는 것도 이제 맞득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 쪽이나 이제 법무부 라인에서는 이거 굳이 행안부로 가야 돼? 그것도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지층이 이렇게까지 가니까 그럼 왜 바꿨을까? 정성호 장관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을 때 왜 바꿨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지지층이든 그 시민이든 지지층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강성 팬덤만 이제 좁혀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까지 이제 넓혔을 때 이 시민들의 분위기가 이렇다면 이것까지 거스르면서까지 내 입장을 관철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임기응변과 유연성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보는 거지 저는 말하자면. 그럼 그거는 당의 입장이 그렇게 돼서 수용한 거고 근데 그 수용하고 나머지도 그러면 다 그 강성 지지층의 입장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수용하되 대신에 당이 이제 보안 사건 논의에 끼지 마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정부안으로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독주할 수 없는데 이거는 강성 지지층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당이 존재하고 여당이 있고 네. 여당의 입장이 있고 여당의 네. 입장은 지금 강성지층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포퓰리즘적인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당은 그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그 역할하고 자기들이 이제 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거하고는 요거는 이제 일종의 바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요거를 이재명 정권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를 다 강성지층 영향으로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 아닌 건 말씀하는 있죠.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대통령이 결국 위다라고 얘기를 아까 처음에 하셨는데 김어준도 있고 뭐 정청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 둘이 엄청 강하다는 게 아니라 이 둘은 그냥 뭐 예를 뭐 김어준 씨가 이거 아니야라고 뭐 그날 밤에 지침 내렸겠어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도 어느 정도 뭐 했는데 갑자기 김병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내 생각에 무조건 갈 거야. 비록 집권 100일밖에 안 됐지만 비교적 취약한 지도력이다. 비교적 취약한 지도력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에서 크게 부딪히고 싶어하지 않는 정도의 판단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지층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YS 아니면 뭐 야 지지층 야 김기현 당대표 올려 이 정도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때 당을 장악할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걸 수도 있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인데 하려면 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갖는 자원과 그 정치적 자원과 그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라는 게 넓고 크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하려면 하죠. 여러 가지를 다 감수해서 윤석열이 뭐 얼마나 그 대단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었길래 그걸 합니까?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뭐 얼마나 대단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계엄령을 불법적으로 선포를 합니까? 그냥 하면 하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하면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는 거는 뭐 본인의 무슨 판단이겠지만 안 하는 게 그럼 어떤 뭐 취약함인 거냐? 그거는 평가를 어떤 뭐 말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는 안 한다라는 거는 운영 방식인 거고 제가 볼 때는 권력의 운영 방식인 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 나중에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평가가 이상해진다고요. 정청래 대표 책임이냐 그러면 김어준 책임이냐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에요 다. 삼통령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단어를 달아서 합의한 것, 예를 들어 합의를 했다면 합의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죠. 말하자면. 그죠? 합의가 만약 통과됐다면. 그죠? 근데 이제 합의안이 왜 이렇게 나왔어? 에 대한 책임도 그렇다면 총통 논리대로면 그 대통령이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대통령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실의 그 과정에서 뭔지는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걸 뭐 누굴 나쁘게 추측하는 거 아니고 제 얘기는 근데 그거를 왜 처음에 얘기가 어쨌든 너무 김병기 죽이기로 간다. 저는 김병기를 옹호할 생각이 없는 거고 이 판단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합의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다 김병기 책임이냐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거는 그냥 같이 책임을 지든가 말하자면 김병기가 잘못한 것처럼 처음에 쭉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김병기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지시 다시 했다, 똑바로 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게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층의 이제 여론에 밀리기 싫어서 뭐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고, 뭐 자기 책임을 덜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책임 소재가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다고 봐요. 아. 그 제 얘기예요, 그게. 아까부터 하는 얘기가.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재협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제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뭐 아닐 수 있죠. 제 설명이.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미스커뮤니케이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를 왜 나가리를 내라고 했느냐. 거기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인지 아니면 자기는 이게 맞다, 이 정도 합의면 된다고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아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냥 없고. 그래 그런 설명도 가능하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할 때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논리로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이렇게 커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입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보고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고를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느냐, 내가 결과적으로 뒤집어 쓰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뒤집어 쓰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의원들이 그런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 의원들이 그렇게 상황을 조성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지지층이 김병기 원내대표 책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포인트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예를 들면 오늘 신문을 봐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다 이 포인트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게으른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 포인트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네.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게으르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강성 지지층의, 그러니까 강한 반응, 시민들, 이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강한 반응이 누구를 끌어냈든 어쨌든 대통령실과 당과 원내대표실 다 이제 국회의원들 다 이제 바꿔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과정에서 합의안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는지는 소설의 영역이니까 일단 빼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럼 그게 나쁘냐? 아니, 그럴 수 있지. 엉뚱한 합의를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극우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 우파 쪽에 나오냐, 이거 다 김어준이 뒤에 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어준이 거기서 무슨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황도 아니고, 저도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러면 합의안이 잘못됐다라는 비판.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비판. 그럼 이 합의안을 누가 만들었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김병기가 오롯이 책임질 건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아까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또 뭐 말을 이쪽에 안 들으면서, 예를 들면 뭐 강성 지지층이나 민주당의 안을 안 들으면서 어떤 거는 이제 듣고,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의 통치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고 이제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총통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고 모르죠. 아니, 나중에 밝혀지겠지. 근데 어쨌든 생각하시는, 이 여태까지 왔을 때 봤을 때라고 했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무한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러는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건 이제 오케이인데, 그럼 저는 대통령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본 거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 있다. 아니면 개별 사안이 레포트가 올라오면 굉장히 빨리 이걸 캐치해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입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철시킬 거냐와 관련해서 이 강성 지지층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강성 지지층의 뭐 여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건 뭐 우리 정치에 뭐 긍정적인 건 없죠. 긍정적인 건 없는데. 긍정적일 때도 있죠. 뭐. 제가 볼 땐 긍정적인 건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안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다 설명 방식이 그거예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봤다. 아. 뭐 무슨 일만 일어나면 강성 지지층의 눈치. 근데 어떻게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네. 그런 것들이 문제다. 주로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그다음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뭐 민주당과 대통령이 협치의 상징을 무리하게 만들려다 오판을 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거고 네. 지금 민주당 체제는 네. 그래서 제가 삼통령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거에 연이어서 일어난 사태이다 이거는.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네. 너무 격분을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네? 너무 격분하셔서 제가 당황했어요. 격분이 아니고 저 원래 목소리 큽니다. 아니 목소리가 아니라 이거 다 보여. 이게 저쪽에.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의 그 해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들마다 통은 입장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밀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거에서 어지간하면 밀고 싶은데 전체적인 그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지지율을 생각하고, 그 지지율을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리더십이나 거기에서 약간 취약성이 있거나 여기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강한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약한 뭐 이런 표현이 맞지 모르겠네. 이런 거 아니냐, 약간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지층 눈치를 보지만 눈치까지 보나? 지지층을 그냥 친데레하게 적당히 거리두기 한 사람이 문재인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심한 것도 그렇지만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요. 이렇게 하고, 사실 뭐 거기서 막 뭐라고 했는데 해서 뭐 하려다 안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히려 저들이 하라고 하는데 따르게 했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뭐 아니 왜 추미애 윤석열 동시 낙마를 안 하고 추미애만 낙마하냐? 그러면 이제 뭐 저쪽은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자 스타일이니까 아니 거기는 임기가 보장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대로 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나름의 통치 스타일이 있었죠. 약간 깝깝한데? 라고 했을 때 공론화로 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문재인의 공론화 정치, 뭐 교육 문제가 됐든.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15개 대학에서는 정시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결론이 났죠. 아닌데 뭐 그것도 통치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풀릴 수 있다면, 정교조 문제는 근데 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안 해요. 뭐 공론화도 원전도 공론화 정도로 이렇게 이런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통치의 기회라는 것이 이제 있잖아요. 예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곤란한 건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뭐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뭐는 진짜 양보가 없구나.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측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거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 보면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서 특히 교육 문제 얘기할 때 거의 역대 정치인들이 별로 안 했던 얘기를 하길래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민변에서 교육위원회도 하는데 늘 이제 그런 얘기하고,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라서 일자리 문제지 입시 정책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느 순간에 경쟁의 압축과 압력이 생기는 거에서 생겨나는 소음이 아니라 비명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교육 제도 개혁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약간 체념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고통을 어떻게 감축시킬 건가 관심사지. 근데 약간 그런 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뭔가 스터디가 좀 됐구나. 그 전에는 그냥 서울대 10개 만들기 왜 딱히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기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면 이건 양보할게. 그러면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 양보와 안 양보가 내란과 뭐다. 근데 이 키워드도 사실은 조금 위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지막에 뭐냐면 민주주의 막 얘기하면서 내란재판부 왜 위헌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헌법상 위헌 논란이 있는 문제가 있는 거지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민주주의로 해서
그 헌법 제정 권력이 헌법을 바꿔버리면 사법부는 당연히 그에 종속되는데 입법부도 아무리 국민의 대표지만 헌법의 그 구조 프레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게 진짜 수틀리면 개헌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헌 자막 나갔어요? 예. 개헌을 하든가 개헌을 하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마지막에 좀 약간 러프하다고 봤거든요. 되게. 그거는 좀 이 양반이 이 코드를 내란과 비내란으로 이제 협치와 비협치의 코드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내란 재판부까지는 그냥 가야겠다라고. 왜냐하면 기사를 보면요, 그 대통령 담화하기 하루 전날 정청래도 재판부 관련해서 약간 주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뭐 내란 특별 재판부가 아니라 뭐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라는 등 막 표현을 그렇죠. 바꾸려고 이제 여기저기서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날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확 이렇게 불 붙으니까 이 재판부 문제랑 특검 문제는 양보 없는 태도로 난 나가겠다라고 대통령이 그냥 정무적 판단을 한 거다. 근데 그게 원래 있었던 키워드일까는 난 잘 모르겠다. 일주일 전에 그 키워드였을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는 협치는 이 부분은 양보를 안 할 거고 이 부분은 협치할 거야. 이렇게 갔을까? 그 대통령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하고 여기서도 약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전날 밤 이제 그런 날이 아니까 대통령 100일 취재에서는 이제 그렇게 키워드를 정리한 게 아닐까라고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제 위헌 논란이나 이런 게 이제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도 최근에는 이 위헌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죠. 그 김준우 변호사님이 항상 지적하는 그 추천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민주당 성향의 출연자, 그다음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나와서 한참 얘기하거든요. 내란 전담 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 재판부가 이게 예를 들면 특별 재판소를 뭐 설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배당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개입하는 정도이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법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하지만 마지막 약점이 김준우 변호사님이 지적을 하는, 그러면 추천 이 방식과 관련돼서 추천 원리와 관련돼서 거기 이제 대한변협하고 당이 국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열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논의할 수 있다, 절충할 수 있다, 열어놓는 요 방식이고, 그리고 이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용어도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말한 것도 잘 보면은 입장 스탠스는 그렇게 갔지만 잘 보면 그게 이제 원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원론이 오케이냐 아니냐는 변론으로 하고, 그 오케이냐 아니냐는 변론으로 하고, 원론에 해당하는 것만 짚었지 그 위헌성에 해당하는, 위헌성의 지적에 해당하는 쟁점을 가지고 이제 입장을 얘기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침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가는데, 요건 가는데 뭐 지기현 씨 논란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요건 가는데 쟁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얘기 안 한 거죠. 근데 난 그것도 이상한 게, 지기현 난 12월까지 끝낼 거야. 지기현 한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거 더 심한 것도 했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재판 법 통과시키고 그거 구성하고 뭐 해가지고 싸우고 뭐 하다 보면 재판 끝나는데 다시 그거 다 읽으려면 힘들거든 사실. 그러면 진짜 바꿨다고 쳐봐. 그래서 지기현 잘라내고 이제 예를 들면 판사를 바꿨다고 쳐봐.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2심에서 적용한다면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하겠는데, 법을 통해 가지고 1심이 돌아가고 있는데 판사를 바꿔?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좀 뭐 저는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전례가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그냥 정치권에서 와 가지고 필요한 판사 쇼핑한다는 걸로 이제 쭉 갈 텐데, 그냥 아예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랑 돌아가는 재판에서 이걸 개입해가지고 교체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까지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진짜 뭔가 독립성을 해친다고 예를 들어 봐서 그거를 그러면 뭐 윤석열은 당연히 위헌 심판 제청을 할 거고, 그 정도는 위헌 재판 신청을 받던 헌법재판소 판단할 텐데, 헌법재판관들도 거의 법관 출신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날아가고 그럼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와 이제 사실 이건 미궁으로 그러니까 목적은 사실은 결국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직위원 판사를 교체해서 기분이가 좋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이제 약간 그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즘 내한운가는 홍기태 변호사님이라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했던 분인데 그 양반도 이제 아니 그 전에 특별재판부 2번은 헌법에 부칙으로 뒀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럼 앞으로 계속 정치권이 일날 때마다 이런 특별재판부 계속 반복해서 만들자고 하면 그건 진짜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법의 실무는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보도 난 걸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내란 특별재판부로 바뀌면 재판부 바뀌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써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 거면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12월까지 끝낼 것인지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뭐 실제로 그렇게 재판이 판사가 마음 먹은 대로 이제 얘를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마음 먹은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냐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세 개를 병합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그거는까지는 제가 잘 예상할 수 없는데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로 갔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처음부터 다시 한다기보다는 절차를 왜냐면 새로운 재판부가 왔으니까 맞아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짚어야 된다고 하면 기간은 어쨌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 추천 원리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는 민주당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요 디펜스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침대 축구의 달인 윤석열이 팁 잡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거 이 위헌이다라고 팁 잡으면서 절차를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침대 축구로 또 가버리면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저는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일종의 논의가 존재하는 일종의 압박 효과, 논의가 존재하는 걸로 족하지 않나. 이걸 실제로 했을 때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는 자꾸 그런 카드로 냈다가 그게 자꾸 현실화가 자꾸 되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각자 계산이 있고 각자의 꿈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고 가령 재판 생중계 같은 거.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부분은 디펜스 잘 안 되니까 이 특검 개정안에서 특검법 개정안에서 재판 뭐 녹화 중계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디펜스가 안 되니까 판사가 판단하면은 이유가 있으면은 녹화 중계 안 할 수도 있게 하는 안으로 지금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킨 건데 근데 여기 2명 기권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전화번호 있는 국회의원들이. 김용민, 박주민 두 사람 기권을 했잖아요. 양민. 왜 기권했다고 보십니까? 어필하려고 그랬겠죠. 나중에 뭐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해서 뭐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본인들이 기권한다고 해서 실제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실제 효과라는 거는 법안 성립의 어떤 실제 효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이제 홍보잖아요. 이후 행보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그 당에서의 논의가 이제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부분하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지금 약간 그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위헌 날까봐. 진짜 위헌 나서 지금 안대로 나가면 위헌 날까봐. 그 위헌이 나는 핵심 포인트는 역시 추천 원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있죠. 그거는 좀 약간 그리고 사실 그것도 또 침대 축구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법안이에요. 대한변협이 지금 민주당 편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 3명을 추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의 판사 추천을 안 해버린다 대한변협이. 아니 판사 추천 위원이
이 9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재판부 추천위원이. 네. 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오. 이게 좀 사람이 안 구해지네요. 막 김민아도 안 한다 그러고 김준우도 안 한다 그러고. 아니 아니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 우리는 법관이 아니니까 애초에 안 되죠. 아니. 추천하는 사람들이 추천위원을. 예,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하는 거지. 오. 그렇잖아.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판사회의에서 그렇죠. 예. 이거 아니야. 우린 추천 안 해. 음. 그럼 또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하니까 법관들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아니면 그래서 정하는 거 누가 정해야 대법원장이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지 않나? 법조문을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마지막에는 대법원장이 선택하겠죠. 대법원장 나 안 할 건데 오. 이라고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하여튼 좀 이상한 그러니까 실효적이냐의 문제에서 예. 좀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300명을 돌파했어요? 그렇군요. 뭐 저기 10시가 지났나 보다. 10시 40, 10시 30분. 그러니까 남천동이 끝났나 보지. 하여튼 그래서요. 혹시 여튼 왜 싸우지 마세요. 네. 싸워요? 뭔지 모르겠지만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지금. 마십시오. 싸우면 다 구속시켜 버립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네. 김민하공화국 아니니까 구속은 안 시키지만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됩니다. 김철민님과 면목님 두 분이 싸우고 계시다고요? 두 분 화해하십시오. 네. 장동혁과 정청래가 악수하는 나라에서 무슨 싸움입니까? 네. 이번 정청래 김병기 대전처럼 기싸움 사례 이건 기싸움 사례가 아니에요. 진짜로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한 방 먹인 거는 유승민 대표 대 박근혜였죠. 실제로. 근데 그 외에는 오히려 저는 그 얘긴데 특히 국힘에서 그 일이 많이 나는데 그게 권성동이었든 나경원이었든 주호영이었든 원내대표가 어떻게 해가지고 합의를 하면 국힘 의총에서 꺼져 이래가지고 이제 다 나가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왜 원내대표 문제냐. 심지어 원내대표가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고 네. 그런데 또 의원총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당신밖에 할 사람 없다고 하고 말리고 그러면 며칠 좀 잠수 타고 뭐 그러기도 하고 절 다니고 주호영 의원처럼 전국에 사찰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총리고 자기가 당대표고 자기가 원내대표면 어떻게 할지 그럴 경우 그렇게 안 할 거면서 나 그냥 유튜브 하는 국회의원이니까 막 얘기해. 이거가 조금 저는 무책임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저는 아무튼 이번 이 사안은 그럼 저만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저의 해석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그런 정치인이 맞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인데 요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어떤 그 사건에 지금 맥락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해석을 저는 하는 거예요.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대통령이 결정한 거다. 합의안을. 결국은 진원지는 거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대통령 책임이고 이건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었다고요. 아까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까 이해를 못했었다고요. 그래서 자꾸 여쭤봤던 거라고.